조선주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착해졌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15배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참 나갈 때 30배 막 이랬었는데 지금 15배 밑으로 떨어졌고, 또 한 가지는 수주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성과가 꽤 괜찮은 가격에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 프로젝트가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사실은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 구동되면은 사실 아쉬운 게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미국이 아쉬운 거고, 미국이 강제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1,5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조선 쪽에 투자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미국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구동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요구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 지어라를 자꾸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다 조선소를 짓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짓는다 한들 인력도 부족하고, 또 기존에 조선소 인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대로 되지 않는 효율성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직접 제작을 하거나 또 반제품으로 어떤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 됐던 이런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진다면, 특히 그 미국 투자와 관련했을 때는 쉽스 액트법이라고 그 법안이 좀 통과가 돼주면은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법제화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려고 그러면 이제 법제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주들 주가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맞는데, 당장에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조금 더 여전히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펀더멘탈 이슈를 떠나가지고 수급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주식이 지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출범으로 실제 발주와 수주 기대감이 커졌는데, 조선주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을까요? 조선주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착해졌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15배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참 나갈 때 30배 막 이랬었는데 지금 15배 밑으로 떨어졌고, 또 한 가지는 수주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성과가 꽤 괜찮은 가격에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결국 마스가에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미 해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FDC, 이건 사실은 또 AI 투자 사이클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은 이게 좀 미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바다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아마 실증 작업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3사는 다 이게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산이 돼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밸류 모멘텀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센터 출범해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추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 특히 미 해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 해군 시장 자체가 일반 상선 시장급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50년까지 본다 그러면 그 시장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일정 포지션만 가져와도 또 하나의 시장을 가져가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작년부터 열린다 하면서 지금까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중 마스가 최대 수혜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회사를 특정하긴 좀 어려운 시가총액이라서 그거는 좀 그런데, 저는 일단 실적은 다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박은 다 같이 할 거니까 결국 엔진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뭐 FDC,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 이슈라든지 또는 미 해군 관련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믹싱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보유자는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미 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해도 될까요? 이건 똑같은 답밖에 못 드리겠는데, 지금 아직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다
있다 하면은 접근해보냐. 이거는 시장 수급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지금 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수급이 좀 풀릴 때 없으신 분이라면 편안할 때 들어가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보유하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꺾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체 업황이 무너지거나 또는 시장이 끝났다.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게 구체화된다면은 그때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얘기하면 저는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급이 꼬인 게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시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간다면 반도체, 조선, 전력 중 어디에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시장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섹터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섹터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뭐 굳이 이거는 뭐 이렇게 짠다라기보다는 선호 섹터를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요 4가지 섹터 정도를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하반기 투자할 때는 그렇다고 100% 주식이 아니라 현금은 일정 부분은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비중은 저는 현재 미니멈 4% 내외는 유지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장에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불안해한다기보다는 되게 불편해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이건 수급의 노이즈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수 6,900 이상에서부터 9,000 넘어갔던 거는 이건 시장이 비정상적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올라갔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6,900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두배 레버리지 ETF 상장 전에 어떤 지수 때 6,50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6,000까지 왔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는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게 9,000을 넘어가지고 올랐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정상적이지 않게 또 이게 수급이 깨져가지고 빠질 수가 있고, 여전히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또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또 우리나라 주력 섹터인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정점이 왔네, 뭐 이제 실적이 꺾일 때가 됐네부터 시작해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 시장을 가져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가 되다 보니까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한데,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체크한 내용 중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나오는 쪽에서 만약에 꺾어버린다든지 늘려왔던 걸 갖다 이제 줄여버린다든지, 또는 손을 드는 기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거 영위하기가 어렵겠는데 라는 쪽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섹터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거라고 한다면은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주가가 급락할 때도 이렇게 빠지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장은 그 반등조차도 지금 주질 않고 빠져가지고 더 불안하긴 한데, 반등장을 이용을 해서 현금은 조금 만들어 놓으시라.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안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어쩌면 지금까지 주도했던 섹터하고 다른 방향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시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배 레버리지는 접근하시지 마시라. 이거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금 간다고 해가지고 절대 원금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이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레버리지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 그 리스크를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또 현금 있다고 더 집어넣고 더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리스크를 일단은 최대한 줄여놓고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걸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나오고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만 미국 정부가 지금 뭐 휴전 얘기 나오고 하는 게 이란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기사도 나왔잖아요. 미사일 부족 얘기 나왔는데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 수행 가능 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고 증시의 걱정을 조금 덜어준다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어떤 리스크도 어느 정도만 제어가 돼준다면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너무 섣불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주식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많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불안하시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